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신동엽입니다. 오늘 그 혈액질환 환우가족을 위한 이렇게 웨비나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이제 강의를 부탁받고 오늘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사전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이 조혈모세포 이식 받으시는 그 환우분하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알기 쉽게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떤 이제 것이고 하는 거, 어떤 이제 주의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들어주시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역사, 그리고 적응증 어떤 경우에 하는가, 그리고 원리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문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가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때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여기 이제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사진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그 주위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 이제 인류가 굉장히 방사선 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원자폭탄이 몇 개 떨어지고 방사선 피폭이 되면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서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국방연구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와중에 과학자들이 쥐 실험을 하면서 쥐에서 골수를 제외하고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치사량의 방사선 조사를 해도 쥐가 살더라 하는 이제 발견과 함께 방사선 조사 이후에 골수를 이식을 해주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발견과 이제 더불어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백혈병이 치료되더라 하는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백혈병 위주의 혈액암에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제 이루어진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이 발견을 가지고 전신 방사선 조사를 하고 골수세포를 이식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이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당시만 해도 HLA라고 하는 면역 그 적합성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걸 알지 못했고,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68년도에 HLA 검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HLA 검사를 하고 이 면역 조직학 적합성이 맞는 공여자를 찾아서 이식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골수를 제거했는데, 방사선 조사가 너무 독성이 심하다 보니 방사선을 좀 줄이고 다른 약물로 바꾸는 이제 전천치 방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전신 방사선 조사, 우리가 TBI라고 약어로 말하는데요. 이 방사선 조사 방법을 없애고 순전히 이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부설판과 사이톡산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항암제만으로 전처치를 하는 방법이 확립됩니다. 2000년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더 강도를 경감해서 이제 하는, 우리가 강도 경감 전처치, 영어로는 Reduced Intensity Conditioning이라고 해서 RIC 이렇게 약어로 많이 불리는 그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할 때 이제 동종이란 말은 이제 한자말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동종은 이종, 다른 종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기 조혈모세포를 포함해서 어떤 장기 이식을 할 때 만약 돼지의 장기를 사람한테 이식한다 그러면은 이종간 이식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종과 돼지라는 종이 다른 데서 이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같은 사람 간에서 이식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따라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혈모세포 이식의 형태인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채집했다 다시 주는 것이고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제 남한테서 받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뼈에 내부에 있는 이런 골수에 있는 이제 세포 중에서 약 한 1% 정도 이내로 존재하는, 우리가 보통 이 조혈모세포다 하는 그것을 구별하는데 CD34라고 하는 조혈모세포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이런
그 마커를 가지고서 조혈모 세포가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대략 골수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1% 내지는 1%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는 혈액 줄기 세포 내지는 이제 저희는 조혈모 세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세포들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골수국의 전구세포, 림프국의 전구세포로 분화한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를 만듭니다. 특히 이제 골수국의 전구세포로부터 우리 혈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적혈구, 그리고 피를 지혈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혈소판, 그리고 면역에 중요한 호중구를 비롯한 다양한 면역세포들, 림프구도 포함해서요. 이런 세포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혈모 세포는 기본적으로 골수에 있기 때문에 초창기의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골수 이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골수 수술장에 들어가서 골수를 이제 뚫어서 거기서부터 조혈모 세포를 채취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라는 말이 더 적합했고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말초혈액, 우리가 그냥 피 검사할 때 정맥에서 피를 뽑지 않습니까? 이 말초혈액에도 조혈모 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 말초혈액으로 조혈모 세포를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골수 이식보다는 말초혈액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집하는 이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골수 이식보다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혈모 세포가 제대혈에도 있다 하는 것이 1980년도에 또한 발견되어서 1988년에 인류 최초의 제대혈 이식이 이제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타인으로부터의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 성인의 말초 혈액으로부터 받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과 제대혈로부터 받는 이제 제대혈 이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조혈모 세포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병은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인에서는 아무래도 골수성 백혈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이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워낙 먹는 약이 효과가 좋아지면서 지금은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만 이식을 하는 병이 되었고요. 그 외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골수가 부전에 빠진 골수 부전 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군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병들과 그리고 골수 섬유화증, 혈구 탐식 림프 조직구증 등에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합니다. 악성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에서도 일부 이제 시행되는데, 이 경우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혈모 세포가 병든 어떤 이제 다른 희귀 질환들도 역시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에 적응증이 된다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골수에서 일어나는 조혈모 세포가 골수국의 전구세포, 그리고 림프국의 전구세포 이렇게 분화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혈모 세포와 골수국의 전구세포, 림프국의 전구세포에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망가지게 되면, 그 망가진 유전자가 어느 유전자냐에 따라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이식이 필요한 여러 가지 혈액암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내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정 유전자가 이제 망가지면 골수 섬유화증이나 골수 이형성 증후군 같은 이제 병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유전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조혈모 세포와 그 밑에 전구세포가 혈액 전구세포가 망가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 이제 병들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 세포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병을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병에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혈액암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백혈병, 특히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강도 높은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라고 하는 골수의 백혈병 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일단 만든 다음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준비해서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가 면역 치료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면역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나 다시 재발한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많이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을 진단된다고 해서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고, 재생불량 빈혈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젊고 굉장히 심하고 적합한 공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면역 치료 없이 바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차 치료를 약물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렇게 하게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공여자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공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HLA,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같은 타입이어서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가장 적을 사람을 찾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됩니다. 우리 요 HL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클래스 1, 클래스 2에서 두 가지 클래스로 나뉘고, 클래스 1에서는 A 유전자, HLA-A, B, C 세 가지 유전자가 있고요. 클래스 2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지만 요 이식에서 중요한 DR, DQ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 유전자당 두 개의 대립 형질이 있고, 그 하나의 대립 형질을 유전자 좌, 진 로커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A, B, C, DR, DQ 총 5개 정도의 유전자에 2개씩의 대립 형질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유전자 좌는 크게 10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기관은 이렇게 5개 유전자를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유전자를 보기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제 10개 대립 형질을 보게 되는 경우에 이 10개가 모두 환자와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께 100% 맞습니다, 100% 맞는 공여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 HLA 유전자 중에 A 유전자의 대립 형질이 A2, A24 두 가지의 대립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가 A11, A33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게 되시는 경우에 자녀가 4명 있다고 치면 자녀들은 각각 아버지로부터 대립 형질 하나, 어머니로부터 하나,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A2, A11, A24, A11, A2, A33, A24, A33 이렇게 4가지 확률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 유전자는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를 받으면 나머지도 아버지와 같은 이제 순서의 B, C, DR, DQ 유전자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개는 요 4분의 1 확률로 맞는 유전자가 100% 맞는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찾는 것이 유전자 백그라운드가 HLA 말고도 다른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이제 같은 공여자를 먼저 찾기 때문에 배가 같은 형제로부터 먼저 공여자를 찾게 되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100% 맞는 형제를 찾을 확률은 25% 정도로 생각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4명 이상 있다 하는 경우에는 맞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적은 경우에는 확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이 100% 맞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공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첫 번째는 이 HLA가 100% 맞는 형제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됩니다. 만약에 100% 맞는 형제가 없다, 그 다음에는 저희 KMDP라고 하는 조혈모세포,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100% 맞는 타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못 찾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체 공여자라고 해서 100%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공여자에서 선택을 하는 이제 순서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는 제대열 이식과 반일치 이식에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대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대열 은행에서 역시 HLA 검사를 확인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맞는 제대열을 찾는 것이고요. 찾아서 이식을 하는 것이고, 반일치 이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자식과 같은 자기와 유전자가 반만 맞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환자분이 유전자를 반씩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유전자가 50% 맞게 되고요. 또한 환자분의 자제분들도 자신의 유전자가 반이 같기 때문에 50%가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맞는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하는 반일치 이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대열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갓난아기에 탯줄에서 뽑은 것이고 면역학적으로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때 A, B, DR 정도의 세 가지 유전자의 6가지 유전자 로커스만 확인을 해서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틀린 상태에서 이식을 해도 기존에 이제 다른 이식과 비슷한 정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부 반응이 좀 적은 숙주 반응이죠. 이 조혈모세포 이식에서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가능성이 이제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포수가 적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특히 이식한 다음에 생차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면역이 약한 시기에 오래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일치 이식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족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장점은 제대열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착이 제대열 이식에 비해서 빠르고 하지만 이식편대 숙주 반응의 부작용은 이제 제대열 이식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제 비슷한 정도의 선택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끔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진짜 드물게 만나게 되는데요. 형제가 없고 조혈모세포 은행에서 맞는 사람이 없고 제대열 은행에서도 적절한 제대열이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서 이제 이런 이식을 공여자를 못 찾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공여자는 대부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처치라고 하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암 치료를 아주 강하게 해서 우리 몸에서 조혈모세포 및 조혈모세포 이하 혈액세포들이 이제 있는 골수를 완전히 비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아까 제가 방사선 조사로부터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발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조사 내지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골수에 기존의 환자에게 남아있는 골수의 모든 세포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수 제거 전처치 이제 영어로는 마일로 어블레이티브 컨디셔닝 맥 이렇게 이제 약어로 많이 부르는데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여지는 골수 제거 전처치는 부설판이라고 하는 약을 4일 동안 투약하고 다른 약과 같이 사이톡산이나 플루다라빈 뭐 이런 약들과 같이 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환자에 있는 골수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나 나쁜 세포들도 같이 다 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좋기는 한데 굉장히 이제 강한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독성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골수 제거 전처치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강도 경감, 저강도 전처치라고 하는 이런 부설판 4일 쓰는 것을 한 2일 정도로 이렇게 낮춘 조금 약화된 전처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골수가 대부분 제거되지만 일부의 세포가 조금 소량 남아있을 수 있게 되고 하지만 항암 치료에 따르는 독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 감염 이러한 부작용이 이제 적기 때문에 역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처치를 해서 환자의 골수를 비우고 그 다음에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조혈모세포 채집이 이전처럼 수술장에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골수에서 여러 번 채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닌 대부분 말초 가동화,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백혈구 촉진제나 이런 약으로 말초 혈액으로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조혈모세포를 채집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요. 공여하시게 되시는 분은 백혈구 촉진제를 한 3, 4일 정도 미리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고 병원에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해서 헌혈하시듯이 이렇게 조혈모세포를 채집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제대열 이식의 경우에는 이미 보관되어 있는 제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공여자가 조혈모세포 채집을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자, 조혈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 주입은 수혈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채집된 조혈모세포를 환자가 되게 시큼한 카테터와 같은 중심 정맥관, 이제 굵은 이제 관을 되게
가슴이나 이런 앞가슴 쪽에 꽂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수혈하듯이 조혈모세포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식이 끝납니다. 예를 이제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는 전처치 방법의 하나의 예시인데요. 보통 전처치 방법마다 일수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약 일주일 정도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혈모세포 주입하는 날을 데이 제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데이 마이너스 1일, 데이 마이너스 2일, 데이 마이너스 3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부플라 ATG라고 하는 많이 쓰이는 이식 전처치 방법인데요. 데이 마이너스 7일부터 데이 마이너스 4일까지 4일 동안 부설판이라고 하는 약제가 정맥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루다라빈이라고 하는 약제가 역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 마이너스 3일부터 데이 마이너스 1일까지 치모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제 T세포를 억제해서 생착을 도와주는, 그리고 20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을 투약하게 되고, 전처치가 끝나면 데이 제로에 조혈모세포를 공여자로부터 채집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제 이 주입하는 날 당일 오전에 공여자가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고 그걸 오후에 환자에게 가져와서 주입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날부터 모으거나 또 미리 모아서 얼려놓거나 이런 이제 방법이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혈모세포 이식 주입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저희가 날짜를 따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GCSF라고 하는 백혈구 촉진제를 주면서 들어간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골수에서 잘 자라게 돕는 그런 역할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착 지지요법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들어간 세포가 환자를 공격하는 20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평균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 드시게 되고요. 거대 세포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현재까지도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방법인데, 최근에 이것은 먹는 효과적인 약이 나와서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식한 다음에 잘 오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폐포자충 폐렴, 그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런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20편대 숙주 반응을 예방하고 조혈모세포가 생착할 때까지 이제 치료를 해주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퇴원하시게 되고요. 퇴원하신 이후에는 그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해서 들어간 세포가 100% 환자의 골수에서 잘 자랐는지, 그래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만 있는지, 이걸 우리가 완전 키메리즘이라고 하고 공여자 유전자로 100%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쯤 되고 이제 시간이 보통 한 이식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형이 다른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경우에는 혈액형이 바뀌게 되고요. 경도 이제를 좀 약하게 해서 우리가 미니 이식이라고도 많이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 키메리즘이라고 해서 환자의 유전자가 일부 남아 있어서 들어간 조혈모세포와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세포가 새로운 공여자 그 조혈모세포가 들어가서 새로운 면역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면역이 없을 때 우리가 예방접종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것처럼 아기처럼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예방접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비유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원래 공여자 골수에서 살고 있다가 공여자 골수를 떠나서, 그죠? 다른 집의 골수로 들어가는 과정과 이제 유사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에게 전처치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의 골수를 비우는 거고요.
그거는 이사 갈 집에 방을 비우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해놓고 이송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이사 차량에 탑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조혈모세포 주입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입주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가 된다고 바로 우리가 이사 간 집에서 적응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이삿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식 후 관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식이 초기가 이제 끝나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고 많은 혈액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임과 동시에 또한 상당한 이제 그 합병증과 위험성을 감수하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완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혈액암에서 이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합병증에 따른 위험성과 이 환자가 얻을 이익을 저울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 합병증 약 한 달, 약 세 달, 약 100일 정도까지 주로 일어나는 것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나눠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0일 정도까지 일어나는 초기 합병증 중에서 감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는 이제 비교적 세균 감염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헤르페스,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 종류의 감염이 또 많고요. 진균 감염, 곰팡이 감염을 말합니다. 곰팡이균 감염이라 그래서 그 이 입안부터 이 식도, 위장관에 이제 그 하얗게 올라오는 칸디다라고 하는 곰팡이가 많고 또 이제 폐를 잘 침범하는 아스퍼질루스라고 하는 또 곰팡이균 감염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폐포자충 감염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형태의 이제 그 감염이 잘 일어나고요. 감염 이외의 합병증으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급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다른 장기 이식에서의 거부 반응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다른 장기 이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장 이식을 했다. 그러면 신장이 들어간 신장을 이식을 받은 환자의 면역 체계가 들어간 신장을 공격하는 형태인데요. 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공격해야 될 면역 세포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해준 공여자의 면역 세포가 환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 급성기에는 피부, 간, 그다음에 소화기, 이제 뭐 위, 식도, 대장 이런 이제 소화기를 잘 침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정맥 폐쇄 간질환이라고 하는 전처치 때 이루어진 항암 치료에 의한 독성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가 간간히 생기고요. 또한 생착증후군이라고 해서 조혈모세포가 주입된 다음에 생착이 되면서 발열이 있고 이제 폐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기는 이런 종류의 생착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약 3달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면역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특히 림프구의 그 발달이 좀 늦어서 림프구, 이제 T림프구나 B림프구 같은 이런 세포들이 면역을 담당하는 바이러스류의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이제 수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폐포자충 감염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급성기보다는 조금 빈도가 낮지만 세균 감염과 이제 곰팡이균 감염의 위험도 역시 상존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또한 감염 이외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급성기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 그 공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장기인 간, 장, 피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면서 그 외에 눈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형태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관절을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렵게 되는 그다음에 폐 이런 데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만성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또한 이식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도 환자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합병증 이외에도 여전히 재발의 위험성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다음에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염, 20편대 숙주 반응, 기타 합병증, 그리고 병 자체의 재발에 의한 사망,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숙주 반응이 온 만성 20편대 숙주 반응이 와서 이제 피부에 이런 침착이 일어난, 이건 급성기가 좀 지나서 좀 좋아지셨을 때의 사진인데, 이런 숙주 반응이 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20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면요,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채집해서 주입을 할 때, 우리가 조혈모 세포 채집을 할 때 조혈모 세포가 많이 모이게 채집을 하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T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와 다른 면역 세포가 한꺼번에 환자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혈모 세포는 주로 골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세포를 만들면서 생착이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환자의 면역 체계를 다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들어간 이제 T세포는 이미 공여자에서 교육을 받은, 그래서 다른 나쁜 세포를, 자기와 같지 않은 세포를 공격하게 교육이 돼 있는 이제 면역 세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환자의 간이나 이런 피부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숙주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이 들어간 세포가 환자의 세포들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조금 소량 남아있던 백혈병 세포도 역시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편대 숙주 반응이 나오면 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위험도가 있지만, 동시에 남아있는 백혈병 세포도 지금 얘가 공격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백혈병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낮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저희 임상의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처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고요. 골수 제거 전처치와 골수에 있는 세포를 싹 없애는 전처치 방법과 그거를 조금 약하게 해서 우리가 미니이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미니이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강도 경감 내지는 저강도의 전처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골수 제거 전처치라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죽이기 때문에 재발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치료 관련 사망률이 올라가고, 미니이식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혈액암 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할 확률이 골수 제거 전처치 방법보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관련 사망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골수 제거 전처치를 하는 경우와 미니식을 하는 경우, 생존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합병증들이 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감염인 경우에는 각각에 맞는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20편대 숙주 반응은 면역 거부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는 급성이건 만성이건 스테로이드 치료를 용량이 좀 다르지만 하게 되고요. 이 스테로이드가 잘 안 듣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불응성 20편대 숙주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첫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부분 잘 듣는데,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안 듣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경우에 2차 치료에 잘 듣지 않으면 위험해지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프로그랍이나 타크로벨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약들, 그리고 셀셉트 마이렙트라고 하는 이제 마이코페놀렛 모페티라고 하는 약이고, 이것은 이제 테클리무스라고 하는 그런 면역 억제제들인데요. 이런 약이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쓰는 레미케이드, 그다음에 골수 섬유화증에서 T세포 이제 골수 섬유화증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이제 자카비,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 2차 치료제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약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2차 치료를 이 약을 쓰면 확실히 듣는다 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재발했거나 난치성이거나 기존 치료에 불응했던 혈액암에서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측면에서는 기증자에게 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헌혈하듯이 기증이 현재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이식 중에 이 조혈모 세포 이식도 골수라는 장기를 이식해주는 장기 이식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른 장기 이식 방법은 모두 장기 이식을 한 다음에 면역 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공격해서 그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는 반면에, 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숙주 반응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년 이내에 면역 억제제를 쓰다가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식법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